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큰 기회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매도하시는 쪽에서 보면 지금은 큰 폭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네,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주 전에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자산가들한테는 타격이 좀 많았어요. 저희 투자자들한테 제가 지난 한 주 또 이번 주 받은 전화만 해도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화들이 오시고 또 상담 요청이 있으셨다. 초고가 주택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 청년들한테는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게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쪽에서는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실제로 많은 이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일부분을 가지고 이슈화하는 경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부부 공동명의 내용이죠. 그 부분까지 들고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걸 이슈화해서 또 여론전을 좀 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부분은 크게 뭐 문제될 거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어차피 해주는 건 똑같은데 그 절차를 간소화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보고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가주택 사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건 맞아요. 저희 자산가들 분들은 사실 이제 강남에 또 용산에 강남 3구에 많이 거주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저희 지인이죠.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용산에 사는데 5, 60억 합니다. 그 정도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친구한테 한번 자산을 정리해서 확정을 시켜놓고 가는 게 어떠냐라는 컨설팅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절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또 이 시장의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와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될 뿐더러 실제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대출이 또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에 일부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쪽에서 30억 넘는 뭐 심지어 50억대 이상 됐던 아파트들 쪽에서 가격 하락폭이나 조정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거래는 한 건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시장 상황입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나 그걸 받아줄 수요자가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수요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급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여러분들 기사 보셨죠? 120억 하던 게 80억대 후반까지도 떨어졌다라는 뭐 20억씩 떨어졌네 조정했네라는 기사도 보셨고 뭐 반포에 초고가주택 아리팍이 뭐 10억 이상 또 원베일리가 10억 이상 조정돼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문의도 없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 수요가 없습니다. 현재 수요가 없고 둘째는 앞으로도 수요가 제한될 것 같다라는 부분. 그러면 고가주택은 사라질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가주택도 이제는 선별적으로 진짜 고가의 대우를 받을 집들 위주로만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진짜 찐부자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고가주택에서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 하시고 싶은 분들, 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수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가주택 매물들은 투자자의 개념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갭 투자하고 대출 끼고 들어가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 단기간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타겟이 돼 있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주 위주로 세제가 바뀌면서 투자의 개념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거주 위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가주택은 장특공제가 축소가 되면 가장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타격감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길래 그냥 저는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현대아파트 같이 산다고 하면 차라리 취득세, 양도세 한번 내시더라도 자산을 확정을 한번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도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특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시장상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장기간 보유하셨던 분들이야 또 고령자분들이야 그나마 10년 연할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최근에 재건축 열풍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2021년 여러분들 가격 오르는 거 보셨잖아요. 전고점 아직도 뚫었네 못 뚫었네 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보시고 지금 상황 시장이 고점인 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세제 개편안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데 거래는 어려울 거다. 실제로 음마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의 지인입니다. 모든 가족이 한 채씩 다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실제 거주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20, 30년을 살고 계신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과감히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거 이제 자산가들은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무사가 정말 많이 바쁩니다. 세무사들 요즘에 양도세, 취등록세 포함해서 상담하느라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세제 개편안 내면서 초고가주택 규제를 하다 보니 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언론 기사가 상당히 자극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신 20억대 초중반까지의 아파트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주택에 투자로 들어가는 거 지금 시점은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드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가주택만 떨어지고 뭐 마용성이나 이런 지역에 20억대, 10억대 중후반 주택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라는 기사도 그렇고 주장을 펴시는데 강남 3구 초고가 주택들이 예를 들면 40억 하던 음마아파트가 20억대로 떨어지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마포를 가서 사시겠습니까? 음마아파트를 가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음마아파트로 오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포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은 조금 예상을 하시면서 지금은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갈아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두르실 필요가 없겠죠. 예, 특히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조금 더 소득이 늘었거나 자산 규모가 느신 분들이 갈아타시고 또 상급지로 이전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 타이밍 같습니다. 어찌됐건 초고가 주택부터 시작해서 조정폭이 일어나고 또 하급지와 상급지의 간극이 줄어들 때 하급지는 분명히 상급지로 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30억대 아파트가 20억대로 조정이 되면 당연히
30억 했던 아파트로 이전을 하시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심리예요. 그리고 투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전세가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도 사실은 조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거주로 바뀌면서 비거주하셨던 집 주인들 입장에서 실거주로 다시 돌아서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게 뭡니까? 음마 아파트가 최근에 명도 소송을 했다고 그래요. 세입자들 또 포함해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을 전부 명도 소송을 해서 내보내겠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의 전세가가 얼마인지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6억대? 7억대입니다. 강남에 6, 7억대 아파트가 전세가 있느냐? 원래 없었습니다. 워낙 거기는 거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세가 쌌어요. 물론 거기 빌라에 사느니 차라리 거길 가자라고 해서 몸택하신 분도 많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압구정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30평대, 40평대 강남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세 8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 전세를 가시겠습니까? 압구정 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이 수요가 물론 실거주 수요로 바뀌어서 전세 수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집주인이 그거를 매각한다고 하면 그거는 일정 부분 또 해소가 될 거고 또 실거주로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집주인이 살고 있는 고가 주택은 빌 거잖아요. 집주인이 살았던 그 집은 어찌됐건 매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1대1 교환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또 하나, 지금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 있죠. 공급 대책들 중에 아파트 대체제들이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주거 대체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도 일정 부분은 풀어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공급 대책이 나오면 물론 당장 전세나 월세를 해소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글쎄요. 생각보다 그렇게 전세가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라는 생각은 저는 퀘스천입니다. 그 수치를 들여다보면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초고가 주택들이 가격을 큰 폭으로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니 폭락이니 폭등이니 이런 문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을 좀 자극하고 호도하는 거지 시장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다. 사실은 급한 사람들이 해바라기처럼 계속 이것 좀 사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시장이 맞죠. 하지만 절대 사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대출 규제가 풀려야 되는데 또 돈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서 누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면 거래가 안 됐는데 왜 폭락 폭등이 일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호가가 낮아져서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는 건 맞지만 거래가 돼야 그것도 폭락 정도 얘기하면 또 폭등 정도 얘기하려고 하면 거래가 돼서 20, 30%씩 큰 폭으로 조정이 됐을 때 시장은 그걸 폭락이니 폭등이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거래가 일단 전혀 없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조금씩 조정되고 있다.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급지로 이전을 하시거나 아파트를 또 실주거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또 가면 갈수록 내년 하반기가 큰 기회의 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매도하시는 쪽에서 보면 지금은 큰 폭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처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교환 거래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일일비비하지 마시고 또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한쪽 편의 얘기를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좀 잡아서 냉정하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이런 상황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고, 진행되는 세제 개편의 상황과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시간을 다시 내서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